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기 시리즈를 다루는 시간이죠. 그동안 여러 차례 무기 시리즈를 해와서 한 1년을 하면 뭐 25회나 26회 할 건데, 그거를 지상 무기 체계, 해상 무기 체계, 항공 무기 체계를 좀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좀 순서도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쪼개가면서 하니까는 확실히 좀 더 디테일하고 그런가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17번째 시간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17번째 시간이고 항공무기 체계 중에는 6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인데, 전에 한번 이제 정찰기 분야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정찰기 버전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뭐 전자 신호를 탐지하거나 또 이제 광학 그런 정찰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합성 개구 레이더를 이용한 지상 감시를 하는 그런, 넓게 보면 정찰기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상 감시기라고도 표현을, 우리나라로 말로는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ISR 기종의 하나인 이 지상 감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ISR이 뭐의 약자인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ISR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인텔리전스하고, 네. 그러니까 정보, 서베일런스, 감시, 네. R은 리코네스 정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닐까요? 맞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찰기 버전에서 잘 다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지상 감시기를 다룬다는 서베일런스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서베일런스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유 기종을 갖고 있는 국가는 사실 미국과 영국이었는데, 영국이 이제 기체를 퇴역을 시키고 이제 운영을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주지 퇴역시킬 거면. 그것이 좀 그래요. 센티넬 R1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름도 기체였고요. 무시무시하네요. 잘 써먹었는데 그거 진짜 걔네들.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본토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해외 파견 시 또는 이제 해외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의 지상 감시기, 또 그 이라크전 때에 또 많이 활용을 했죠. 아프가니스탄에도 꽤 잘 썼죠. 아프가니스탄도 잘 썼고요. 그 영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레이시온사의 그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물론 전 세계 이제 글로벌한 레이더 부분에 있어서의 업체들이 들어간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그 주 시스템은 레이시온사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필요한가를 느꼈을 때 영국이 예산 압박도 있고 이런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나토국이 이제는 지상전, 원래 이 조인트 스타스라고 알려진 28 조인트 스타스가 탄생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냉전이에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기갑 전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광활한 유럽 대평원에서 서유럽의 대지.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 어떤 감시기를 띄워서 효율적인, 그 당시는 뭐 네트워크전까지는 못하더라도 효율적인 전략과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으니까 지상보다는 공중에서 그렇죠. 감시를 한다면은 좀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결국 그 항공 플랫폼에다가 탑재를 해서 운영할까 해서 이제 탄생된 것이 28 조인트 스타스입니다. 공주 한 몇 킬로 정도 상공에서 보통 운영을 했나요? 10km 이상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냉전 시기에 이제 나토가 만들어지고 이제 핵무기를 유럽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던 거는 그 진짜 기갑 웨이브라고 부르는, 이제 중국은 사람으로 하고 소련은 전차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갑 웨이브가 밀어닥치면 사실은 유럽의 그 평원에서 뭘로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나토랑 미국이 온갖 고민들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감시 그렇죠. 이제 체계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전투가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면 자기 진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게 되거든요. 병사는 그래도 되는데 지휘관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장을 한 번에 파악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실 뭐 싸우는 무기라든지 이거 한 개 때문에 그냥 진짜 연락병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지금은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아마 유럽 대륙 전체에서 교전이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는 전체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무기를 이제 이동시켜야 될 때는 사실은 얘기했던 대로 뭐 무전이라든지 정찰 몇 번 정도 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합성 계곡 레이더 말씀하셨지만 그거의 존재가 큽니다. 레이더로 땅을 쫙 보면서 탱크가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레이더가 땅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기존의 그냥 레이더라 가지고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렇죠. 합성 계곡 레이더는 예를 들어 비행기가 1km를 날아갔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마치 이 비행기의 안테나를 1km에 걸쳐서 있던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만들어요. 막 3D 스캔 같은 느낌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면 안테나가 클수록 해상도는 커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상으로 안테나를 큰 것처럼 합성을 해서 이제 비행기가 이동하는 그 경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상도를 엄청 높여서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차량까지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든 정확도가 꽤 있네요. 엄청나게 해상도가 좋아진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 조인트 스타스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합성 계급 레이더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흔히 이제 MTI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찰을 하려는 그 물체가 이동하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강력한 그런 탐지 기능이었는데 문제는 그거가 17대나 양산이 됐을 때 냉전이 끝났어요. 땡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인트 스타스의 실기능, 그 실전은 이라크전이나 기타 뭐 아프가니스탄 전에서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오키나와 가데나로 진출시켜서 띄워서 한반도로 띄우죠. 띄우기도 하고 가끔 날아다니다 또 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다보면 점점 찰칵찰칵찰칵하면서 그 확대돼서 뭐 나중에는 사람 얼굴도 보이고 그거는 뭔가 이렇게 번호판도 보이고 어떤 광학 정찰인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또는 뭐 고고도 무인 정찰기에서 광학 정찰로 찍은 그런 그 영상이 아니라 사진들인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합성 계급 레이더와 MTI 기능이 합쳐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움직임이 보이고. 그런 그 정보들이고 이런 정보들은 미군의 이제 데이터 올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5군데의 이 모든 정보들, 이러한 정보 또는 광학 정보, 신호 정보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검토한 다음에 이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바로 그냥 내놓는 그런 그 허브 기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는 영화로 봤던 게 기억나는 게 그 잭 라이언이 주인공이었던 패트리어트 게임 보면은 거기 이제 사막에 있는 테러리스트 기지를 공격할 때 이렇게 막 인공위성으로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공위성의 단점이 밖을 돌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 인공위성 고위로 지나가는 시간.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인공위성 지나갈 시간이야 숨어 뭐 이런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거의 커버가 될 정도로 군사위성만 68개 이상을 띄우고 있는 게 미군이니까. 여기 가면 또 오고. 네네. 근데 조인트 스타즈 같은 기체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맞출 수 있잖아요. 뭐 지금은 인공위성이 많아져서 그러긴 하지만 그게 등장할 시기에는 거기에 또 하나는 전면 전시에 가장 먼저 적국이나 또는 우리도 뭐 아측이라면 우리도 적국의 타겟 목표, 1차 타겟 목표가 되는 게 인공위성이거든요. 저게 인공위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뭐 미군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68개가 다 파괴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면 가정에서 중국이 다 파괴시켰다 했을 때에도 충분히 탐지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인트 스타스가 될 수 있죠. 그 지상 감시기 중에 드론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글로벌 허크가 이 기능에 합성 계급 레이더에 그 MTI 모드가 들어가 있는 거를 탑재할 수가 있죠. 이게 모듈식이거든요. 글로벌 허크는. 그래서 광학 정찰 장비도 탑재할 수가 있고 그런 그 사 장비도 탑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무인기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그 네트워킹이 잘 돼서 그 영상 자료를 바로 지상으로 송달해서 지상에서 이제
관제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글로벌 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미군의 속내는 뭐냐? 이것은 지상의 조기 경보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중에서 바로 결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데이터를 보내기도 보내지만 바로 결심할 수 있고 지상 부대에 네트워킹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링크 16이 다 탑재가 돼 있어서 지상에 있는 모든 화력 장비하고도 예. 그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1차 타격 목표라는 게 바로바로 뭐 1초 단위, 2초 단위, 3초 단위로 결정이 되고 결심이 되자마자 바로 화력이 들어가는 거죠. 화력 투사가 되는 거죠.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보면은 이제 이라크군과 미군이 이제 합동 교전을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그 미군 장교가 이라크군 장성에게 결정을 이제 요구하더라고요. 쏠까요 말까요? 이런데 이제 이라크군 장성은 여기에 이제 아군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맨날 확인하는데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장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예, 그래서 막 이라크군 장성이 계속 담배 빡빡 피우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미군은 요청만 하면 되니까 미군 장교는 되게 표정이 편안했어요. 예,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게 느낌이 치트키 쓰고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지상 감시기를 어떤 사람은 맵팩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다만 이 조인트 스타스가 이게 굉장히 위기인 게 기체 자체가 네. 너무 너무 노후화됐어요. 낡았죠. 보잉 707 그 KC-135 그렇습니다. 그 급유기 그 베이스라. 네, 그래서 이게 풀업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프로끼는 아니요. 아닌데 예. 생산된 지가 60년 정도 돼가요, 슬슬. 60 그러니까 50년, 60년 돼. 50년도 60년이구나, 진짜.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오래됐죠. 기체가 낡아서 그렇겠다는 거는 이제 보강 그 기골 보강을 통해서 예.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필요성 부분에서 자꾸 이제 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 자체도 좀 어. 오래됐고. 글로벌 허크도 이제는 그 블럭 버전이 계속 올라갈수록 이제 블럭 40까지 갔으면 어느 정도는 조인트 스타스를 넘어설 수도 있고 그리고 과연 필요한가라는 거를 자꾸 이제 그 워낙 전면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만 그리고 또 무인기 중에서 리퍼 같은 기종들도 이제 SAR을 삽재해가지고 국지적으로 필요한 전장 감청을 그렇죠. 하거든요. 또 그 리퍼라는 게 어떤 거예요? 중고도 무인 중고도 무인기입니다. 우리 정찰도 할 수 있고 미군 저기 나오는 영화 보면 맨날 나오는 거 이제 꽁무니에 프로펠러 달린 거. 뭐 폭탄 많이 달고 네, 네, 미사일도 네. 달고. 그 작은 건 프레데터, 큰 건 리퍼. 뭐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사진상으로 구분하면은 그 테일 뒷꼬리 부분의 그 형상이 달라요. 예. 프로데터하고 리퍼하고는 또 다르고 그렇죠. 그 외에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능이 좀 향상된 게 리퍼고요. 리퍼는 뭐 공격용으로 더 많이 네네.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인트 스타스의 어떤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퇴역 수순을 밟고 있고 한동안 이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E10이라고 그래서 원래 이제 베이스는 그 RC135의 여러 정찰 기능들, 그 신호 기능들이나 여러 정찰 기능과 센츄리, E3 센츄리의 조기 경보기 기능까지 결합된 네. 통합 정찰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지면서 기술적인 장벽도 분명히 있고 네네. 세상은 그래서 다 이제 돈이라. 결국 참. 프로그램이 취소가 되면서 지금은 후계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이게 있죠. 뭐 여러 그 주변국들도 다들 좀 날뛰고 있고. 정상이 없죠. 예.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꽤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는 사정은 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방금 이제 얘기를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또 질문도 주셨고 갔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문제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말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는 게 지상 감시기예요. 이것이 있다면 계속 네트워크화되고 있는 이 현대전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한반도를 커버할 정도의 지상 감시기를 기본적으로 석 대에서 넉 대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오랫동안 한국판 조인트 스타즈를 도입하자라는 그렇죠. 움직임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여의치가 않죠, 늘. 여의치가 않다기보다는 일단 계획상으로 중기 국방 계획에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시온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의 글로벌 회사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렇죠. 기체들이 네. 있는데 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베이스가 되는 플랫폼이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한 것들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G550이랄지 그렇죠. 뭐 기타 이런 또 보잉의 737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네. 재밌는 게 우리가 어차피 이제 P8 포세이돈 그걸 들여오잖아요. 그래서 보잉하고 레이시온이 같이 제안을 하는 게
그럼 P8에다가 그 레이시온이 개발한 합성 계급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제안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긴 하고. 예, 그것도 하나의 제안이긴 한데 근데 비싸요. 그렇기도 하고 결국은 이 시스템을 사실 미군이 도입을 하려다가 기술적인 장벽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그 퍼세이돈의 APG-149 레이더와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그 기술적인 장벽들이 없지는 않아요. 물론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업체로서는 굉장히 자신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위험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P8 포세이돈의 베이스가 되는 기체인 737을 플랫폼으로 해서 합성계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체 쪽으로 다시 만들자. 조금 선회하고 있는 예.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글로벌 호크가 도입됐는데 거기에다가도 기능을 좀 추가하면 안 되나요? 아니, 추가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가? 예, 추가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허크에 그런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대체가 됐을 것 같은데. 모듈화가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블록 30형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은 해요. 예. 근데 글로벌 허크의 그런 어떤 기능과 예. 실제 지상 감시기에 특화된 그 기능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다양화하면 할수록 한쪽의 플랫폼이 망실되거나 파괴됐을 때 전시에서는 그 예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복 투자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닌 게 다 모든 국가들이 여러 다방면의 플랫폼을 그거는 뭐 해상인 무기체가 됐던 공중 무기체가 됐던 그런 그 개념에서 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축구로 따지면은 수비수가 미드필드도 볼 수 있고 미드필드가 수비수도 멀티플레이 가능한데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은 수비수는 수비 위치에다 제대로 두고 미드필드는 미드필드에다 제대로 두고 그렇게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질문하시면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수비형과 공격형이 따로 있는 것이 있으면서 수비도 되고 공격되는 만능형도 있어야 되는 그런 다방면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허크를 운영하면서 조인트 스타트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미 공군 및 육군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글로벌 허크의 감시 정찰 시스템 기능과 이 조인트 스타트의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성능이 다르다기보다는 해당되는 전송되는 그런 그 정보의 양도 그렇죠. 그렇고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타고 있다는 현장에 있는 그렇죠. 거가 없는 거의 차이도 아직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조기 경보 통제기의 기능까지 지상에 있는 기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게 지상 감식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중기 국방 계획에 이게 폐기가 안 되고 계속 남아서 우리의 전략 자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꽤 오랫동안 간 것 같네요. 진짜. 오랫동안 가죠. 이것도 한참 갈 것 같아요. 10년은 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됐든 2025년 안에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본 사업은 돼 있고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 걸 볼 기존은 때는 보겠네요. 좀 위험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지상 감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과 함께 경례 밀떡!